이제 측량 남았나요? 아, 또 많네, 그거. 아이고, 참, 할 게 많아.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많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축적 변경 나오죠? 축적 변경은 어쨌든 여기는 시간 외워야 돼. 날짜. 20대와 30대, 20, 30, 15, 20은 1개월, 6개월이다. 이렇게 외워봐. 20, 30, 15, 20은 몇 개월, 몇 개월? 1개월, 6개월. 외워본다. 20, 30, 15, 20은 1개월, 6개월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 봐. 축적 변경을 하려거든. 절차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리고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아까 축반지. 시도지사 승인이 꼭 외우면 돼.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시 한다. 축반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축적 변경, 지번 변경, 반출 이렇게 세 가지 있었잖아. 똑같이 적용돼.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해. 축적 변경, 여기 봐. 이 공고에 3개 있어. 축적 변경에는 공고가 몇 개 있다고요? 다시 시행 공고, 청산금 공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정 공고 3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부터 일 시작한다. 축적 변경 일 시작한다. 시행 공고는 자, 여보, 얼마 이상? 20일 이상. 며칠 이상? 그럼 공고 자, 여보요. 20, 30, 15, 20은 1개월, 6개월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일 시작한다라고 공고를 하면 봐, 공고 기간이 며칠 이상이야? 그럼 공고하면 들어봐. 공고하면 공고 기간 내에 노래하러 와야지. 그래서 어떤 의무가 따르게 돼 있어. 공고를 하면. 그냥 지금부터 축적 변경 시행 공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의무가 수반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그 공고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3분의 2에 간 사람들은 여기다 경계점을 설치해야 돼. 요 경계점 표시 설치 나오지? 지금부터 축적 변경을 하면 축척이 변경되잖아요. 과거에 갑이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축적 변경하면 여기다 경계점 말뚝을 설치해. 그러면 이제 축척이 변하니까 다시 측량하면 변할 수 있거든. 그래서 며칠 내에 아직 20, 30, 30일 내에 자기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위치에 말뚝을 박어. 됐나? 그러면 지금 갑이 여기서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이 축적 변경되면 바둑판으로 변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뚝을 박았는데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했더니 갑이 요만큼을 실제로 여기는 의뢰토지야. 여기는. 근데 말뚝을 박고 다시 측량을 했더니 경계가 이렇게 변하잖아. 그럼 갑의 땅이 늘어났지. 의뢰 땅은 줄어들고. 그러면 의뢰 땅 줄어들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 칼 들고 오겠어? 이제 청산해야 돼. 그래서 청산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여기서 이제 거기다가 다시 측량을 하게 돼 있어. 그럼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주고받을 거 있잖아요. 청산금을 공고해. 그럼 청산금 자 여기서 갑의 땅은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늘어났으니까 땅 소유권이 넓어졌잖아. 그럼 넓어진 만큼 산 셈이지.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더 내야 되고 이 사람은 땅이 줄어들었지. 근데 자기가 과거 요만큼 소유자였는데 더 줄어들었으니까는 돈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에게 주고받을 돈이 얼마다라고 해서 청산금을 공고를 해. 다시 한번 청산금 공고. 며칠 이상? 15일 이상. 그럼 여러분들은 공고했으면 공고로 끝나는 거예요. 의무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5일 이상 청산금을 공고하게 되면 이 소관청은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이만큼 돈 내쇼, 이만큼 납부하쇼라고 납부 고지 통지를 해. 이렇게. 이해 갔나? 며칠 내에, 이때부터 20일 내에 납부 수령 고지 통지를 한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어떻게 하냐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돈 내라 통지하거든. 근데 여기가 이의신청 있겠지? 그럼 통지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이의신청 하게 돼 있어. 그럼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돈 내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개월 이내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간이야,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안 만져주면 일단 이거부터 외워봐. 그러면 축적 변경 하려거든. 일단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얼마 이상의 동의? 그리고 축적 변경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야 지금부터 일 시작한다라고 시행 공고를 해. 그럼 시행 공고 기간은 얼마 이상? 처음부터 외워봐. 20, 30. 그럼 20일 이상 공고해 줘야 돼. 그러면 공고한 날로부터 소유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부분에 말뚝을 설치해. 얼마 동안? 30일 내에 이제 말뚝을 설치하면 그럼 여기가 이제 자기 소유자라고 다 표시해놨잖아. 그럼 측량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측량해서 주고받을 돈을 결정을 해. 돈을 결정을 해서 소관청이 결정을 해서 네가 받을 돈, 내야 될 돈이 얼마다라고 청산금 있잖아요. 공고를 해. 얼마 이상. 그럼 15일 이상 공고를 하면 15일 이상 공고할 때 또 다른 의무가 따르지? 그 소관청은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이내에 너네들이 주고받을 돈이 얼마다라고 납부하라라고 납부 고지서를 통지를 해. 그럼 얼마 기간 내에 돈을 납부해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6개월에 납부해야 되는데 불만 있는 사람은 몇 개월 동안? 한 달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소관청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절차만 좀 이해해봐. 그러면 이제 확정 공고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확정 공고가 있으면 우리가 토지 변동 시기가 꼭 물어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자. 자, 축적 변경이 이루어지려거든. 축적 변경이란 작은 축척의 임야도를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 안 이루어져.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변경하는 토지 이동이다.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하지 않는다. 그럼 어느 경우에 축적 변경을 하냐면 한 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적으로는 지적 정리가 곤란하거나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서로 다른 그런 축척의 지적도가 있거나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제 축적 변경을 해. 그럼 요건은 얼마 이상의 동의?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 시행 공고를 해.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시행 공고를 얼마 이상? 20일 이상. 지금부터 축적 변경 들어가면 땅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들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지. 며칠 이내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그때부터 측량이 들어가. 그때부터 측량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결정을 다 해. 측량을 해서 지번도, 지목도,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다 결정을 해. 그리고 다 결정을 해서 토지의 지번별 문서를 작성을 해. 그래서 면적, 얼마가, 갑의 토지는 얼마가 증감되었다. 을의 토지는 얼마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축변위가 의결을 해. 그러면 이제 가격이 결정되면 주고받을 돈이 산정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청산금을 공고를 해. 그럼 여기는 공고가 20일이었지? 여기는 얼마야?
이제 여기는 처음에 시행 공고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되므로 기간이 길고 여기는 이제 다 알잖아. 이렇게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 15일 이상 공고를 해. 그럼 공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조치가 또 취해져야 돼. 그래서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얘네들이 주고받을 돈이 얼마다라고 수납고지,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해.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그러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통지를 받은 날 몇 개월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 그리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관청에서는 한 달 이내에 이의 신청을 심사해야 돼 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수령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주고받고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것이 축적 변경이다 하시면 돼. 그러면 축적 변경은 날짜만 잘 알면 돼. 자, 여기 봐. 20, 30, 15, 20은 1개월, 6개월이다. 재현이 이해했지? 도망가지 말어. 그 다음에 토지 변동 시기는 언제야? 축적 변경 시에. 확정 공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축적 변경 시행 공고와 확정 변경 공고 사이에는 일체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돼. 이제 문제 보자. 1번. 37번에 1번. 축적 변경. 그리고 오른쪽에 축변이를 먼저 봐. 축변이. 오른쪽에 여기 한 장 넘겨서 같이 축적 변경 위원회와 그리고 이따가 측량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측량 적부 심사가 있거든. 그때 거기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 그래서 각각 역할을 비교해서 나오는데 여기 봐. 축적 변경 위원회의 역할은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아까 청산금 산정을 할 때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결정해야지. 그래서 금액을 결정을 해.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고 청산금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도 심의 의결을 해.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거 의미 파악했더니 안 되겠어. 지적법은 의미 파악하면 너무나 비슷한 말이 많아서 엄청 헷갈려. 그래서 축적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외워본다. 시금청 청부. 나는 그렇게 외워버렸어. 시금청 청부라고. 시행계획, 금액 결정, 청산금 산정, 청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했지. 시금청 청부. 다시 한번 시금청 청부 이렇게 외웠어.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기관이 중앙지적위원회거든. 근데 중앙지적위의 위로 올라보자. 중앙지적위원회의 그런 위원회의 숫자와 구성과 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구성은 똑같아. 5인 10인. 5인 10인. 그리고 회의 날짜도 5일 전까지 다 같은데 업무가 다른데 여기 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업무는 정책개발이야. 정책개발. 그 다음에 여기 지적측량 적부 심사요. 재심사요. 이따가 배울 거야.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심사이고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재심사. 그 다음에 기술연구개발. 요거 의미 파악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기술자 양성. 그리고 기술자 징계 심의 의결.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정제기기기. 이렇게 외워야 돼. 다시 한번 시금청 청부. 정제기기기. 외워놨나? 여러분 나는 그렇게 외웠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시금청 청부 정제기기기. 여기 봐. 축적 변경 청산금 설명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자 청산금 결정을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틀렸네. 자, 여러분 20, 30, 15, 20 외워놔야 돼. 청산금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산금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해야 한다. 응? 아, 그랬어요? 여기 20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2번. 청산금 납부 고지를 받은 자는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지? 6개월. 그냥 쉬워, 그냥. 1년짜리는 없어, 이거. 그 다음에 3번. 소관청은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아? 6개월 이내에 수령 지급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청산금 받을 자가, 이거 공통점이야. 청산금 받을 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지? 그럼 다 공탁이야, 공탁. 공탁할 수 있다. 여러분, 가담법에서도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제3자가 압류하지? 그러면 거기도 공탁이야, 거기도. 가담법에서. 자, 수령 통지된 청산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다시 20, 30, 15, 20은 1개월 1개월 6개월이다. 다음에 아까 축적변경위원회 축변인은 여기 구성을 물어봐. 5인 10인 그리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되고 소유자가 5사람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 시금청 청부 그리고 여기 의결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해야 돼. 똑같이 7일 없어 이렇게 5일 전까지. 그리고 의결 종족수는 과출 과찬이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그러면 38번 문제를 봐. 보면 축변위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틀린 거 나왔지? 그냥 시금청 청부 외워야 돼. 시금청 청부. 시행 계획에 관한 나왔나? 시. 금액 결정 나왔지? 그 다음에 청산금 나왔지? 청산금 나왔지? 축적 승인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 그래서 3번이 틀렸네. 몇 개만 외워놓으면 그냥 다 합격하겠어, 이거. 민법 공부하다가 이거니까는 진짜 쉬워. 강의할 때도 어려운 것도 한 개도 없고,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서류인데 뭐. 그러니까 홍수관 선생이 늑도 안 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강의할 때 짜증낼 게 없잖아, 이거. 뭐, 짜증낼 게 뭐 있어. 논리 설명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서류 뭘 정리해라, 뭐 시금청 청부 이렇게 외워라 하는데 뭐. 여기 중앙지적위원회. 외워봐, 중앙지적위원회. 정제기기기. 기술자 양성 나왔나? 기술자 양성. 그 다음에 지적 기술 보급 나왔지? 여기는 지적 제조사야. 지적 측량 재심사야.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여기 지적 제조사는 누가 하냐면 소관청이 해.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정책개발 나왔죠? 그리고 기술자, 뭐 징계 처분, 이런 것들. 비교해서 여기 한번 외워본다. 정제. 여기 지적 제조사야. 지적 측량 적부 재심사야. 여기 이렇게 해서 내릴 게 없으니 저런 거 냈잖아. 그 다음에 축변이 했고 한 장 넘겨보면 등록상 정정 나오죠? 등록상 정정은 원래 정리를 잘못했을 때야. 지적의 정리를 잘못했는데 소유자가 신청을 잘못해서 지적 정리가 잘못된 경우와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잘못해서 지적 정리를 잘못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럼 여기서 소관청의 잘못으로 지적 정리에 오류가 생기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해야 돼. 다만 소유자가 잘못해서 신청을 잘못해서 오류가 생겼다면 소유자가 정정 신청해야 되고 여기서
잘 들어. 소유자가 신청해서 소유자가 지적 신청할 때 잘못해서 소유자의 잘못으로 오류가 생겼는데 그 오류를 소관청이 발견한 거야. 소관청이. 그럼 소관청이 발견했다면 지적 소유자에게 야 빨리 정정해라 통지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열람으로 온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알도록 여기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다라고 기재하는 것이야 이게. 요게 이제 한 문제 나오지.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소유자가 신청할 때의 정정사항은 제한 없이 정정할 수 있고 자기가 잘못 정리했으니까. 그런데 첨부 서류에 대하여 여기 항상 경계와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잖아요. 정정할 때에. 그러면 그때는 주위 옆집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그럼 승낙서나 판결서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여기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를 정정하지 등기가 안 됐잖아. 그러면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해서 정리를 해.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할 거 아니야. 정정. 그러면 등기 서류.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가족관계. 그러니까 여기 정정 대상이 뭐 20개 되는 게 아니고 자 여봐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2개의 사항을 정정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를 정정하고 소유자를 정정해. 근데 소유자를 정정할 때는 등기소가 우선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 서류. 등기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가 참조할 줄 없지. 그냥 가족관계 증명원. 됐나?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자 직권정정의 경우에 직권정정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직권 정정할 때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 다르게 정리가 2개가 있어. 근데 다르게 정리했는데 정리사항도 앞에 어떤 서류와 다르게 정리인지 봐야 되는데 완결서와 다르게 정리해야 돼. 완결서, 결정서, 그냥 신청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안 돼. 2개는 다르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된 경우가 4개 있어. 잘못 자기가 지적 소관청에 잘못 정리했고 잘못 입력했고 지적 환산을 잘못했고 잘못이 4개 있는데 여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와 위치만 잘못했지 만약에 면적에 증감이 있어버리면 정정하면 안 돼. 측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적위원회가 아까 지적위원회가 심사한다고 그랬나? 그 심사 의결서 보내잖아요. 측량 적부 심사 청구에 의해서 의결서 보내면 바로 직권 정정해야 돼. 그 다음에 합병 등기 신청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각 통지 나오지? 그럼 바로 직권 정정. 그 다음에 등록전환 시 아까 등록전환 나왔나? 등록전환 시 면적의 범위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책에 없으니까 하나 더 봐. 이게 초과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발견된 경우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너무 지문이 길어서 안 나오는가 봐. 너무 지문이 길어서. 그래서 한 필지가 각각 한 필지의 토지가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경계에 맞추어 정정해야 하는 토지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직권정정해야 돼. 그러면 직권정정 사유가 자 여러분 2개는 다르게 4개는 잘못을 나는 이렇게 외웠어. 2개는 다르게 4개는 잘못을 초과하여 지적위원회의 의결서 각하 통지 지각이 그 다음에 경계에 맞춰서 정정해야 하는 토지가 발견되었지? 그러면 발견된 거 이렇게 외웠다고. 자, 여러분아 2개는 다르게 4개는 잘못을 초과하여 지각이 발견되면
직권 정정하라. 그냥 이렇게 해왔고, 우리가 초가 나오잖아, 면적이. 등록 전환에서 면적이 초과되면 직권 정정이야. 어디 문제를 보자. 근데 여기서 외울 것이 뭐냐면 잘못 정리한 게 어떤 것과 잘못 다르게 정리한 거 그거 물어봐. 다르게. 그러면 다르게 정리한 것은 최종 결정서와 다르게 정리한 것이야. 그거 아닌 경우를 고르면 돼. 자, 이거 보자.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잘못 입력했지? 또 이거 잘못 입력했으면 직권 정정해야지. 이봐. 지적, 여러분들 측량 성과 나오잖아요. 이게 성과가 뭐냐면 최종적인 결과를 말해. 그러면 지적, 측량 최종적인 결과와 다르게 정리했잖아요. 그럼 정정해야지. 그럼 여기 봐. 토지 이용 계획서 밑줄 그셔봐. 토지 이용 계획서는 최종적인 결정서가 아니지. 그러면 그것과 다르게 정리하면 직권 정정 사유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재작성 시, 지적 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시 소유자가 잘못 정리해버렸잖아. 그건 직권 정정 사유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적도 및 임야도에 작성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있으면 직권 정정 못해.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되었지? 4개 잘못, 4개 잘못. 2개는 다르게. 4개는 잘못을 초과하여 지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직권 정정하라. 이렇게. 여러분 알아서 외워.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자. 등록상 정정. 잘못된 것은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을 없애야 돼. 면적에 만약 증감이 있어버리면 측량 다시 해야 되니까. 위치만 잘못되었다. 맞네. 다시 잘못. 직권 정정. 2번 토지 소유자가 경계 또는 봐라.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신청을 했을 때 이건 직권 정정이 아니잖아. 그러면 측량해서 그 결과를 가져와야 돼. 그래서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고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아?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 아까 생각나? 소유자가 신청을 잘못했는데 잘못된 내용을 소관청이 발견한 거야. 그럼 소유자 만약에 소관청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정정하지만 소유자가 잘못 신청해서 잘못 정리되었다면 직권정정 못 하잖아. 소유자에게 빨리 신청하라고 통지해주고 그리고는 그 서류 그 토지에다가 직권정정 대상 토지다 기재한다는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할 때는 이렇게 거기다 기재하라는 거야.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그리고는 음영 처리하라 그 말이야.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거기다가 붉은색으로 기재하라. 이렇게. 요거 아까 설명드렸어?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는 그것이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면 표시. 등기사항은 표시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야. 그냥 바로 틀렸잖아. 이런 게. 여기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불증 이런 걸 가지고 정정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이걸 갖고 정정하지.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 여기. 등기가 안 된 토지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럼 뭐 가족관계 증명원에 따라 정정한다. 이렇게. 몇 번이 정답이다. 여러분들 정리, 정정해본들 표시정리, 그 다음에 소유자정리 요거밖에 없거든. 정리, 정정 이런 거 다 등록 이런 것들. 43번. 여기 봐.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 나왔나? 그러면 1차 여기를 봐. 여기서 등록사항에 오류가 생긴 경우 소유자가 잘못해서 오류가 생긴 경우는 신청해야 돼.
근데 등기관이 소관청이 잘못했을 때는 신청이야, 직권이야? 요거. 근데 소유자가 잘못했는 것을 소유자의 잘못으로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소관청이 발견했다면 어떡하라고? 직권 않고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기재해 놓으라니까. 지금 이거 배우는 것이야.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다라고 흑백 반전으로 처리하고 붉은색으로 기재해 놓으라. 그거 지금 배우는 거라고. 몇 번을 차리지? 43번. 그러면 이제 43번 한번 보십시다. 자, 다음은 여기 나왔네.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 이해하셨죠? 배워봐.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 등본의 발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어. 틀린 것을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지적소관청은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한 때에는 뭐라고 적고?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적고 흑백 반전으로 음영으로 처리하거나 검은색으로 써, 붉은색으로 써. 그냥 시험도 이렇게 나온 것도 뭐 그냥 이해해. 저렇게 쉽게 나온다고. 그래서 40 몇 번까지 했다? 43번.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정정이다, 정리다. 정리. 그러면 정리가 먼저 하겠어? 정정이 우선하겠어? 정정이겠지, 정정. 아니, 책은 이렇게 썼지만 정리하고 정리가 잘못된 것을 정정했지? 다시 다르게 정리. 잘못 정리. 그래서 정정했잖아. 원래 순서는 그렇게 해야 돼. 정리하고 잘못되면 정정한다 이렇게. 근데 책이장 그렇게 써놔서 나도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렇게 하죠. 왜? 정리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으니까 연결시키려고 그런 것이야. 다시 한번 정리. 정리해봐야 정리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데 크게 정리사항이 다시 소유자 정리, 토지의 표시. 됐지?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문서로 써야 돼, 반드시.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여기는 뭐라고 문서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신고잖아. 다시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의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한다. 요거 헷갈리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 필증이야. 등기 서류.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 이동 신청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서 이제 정리하려고 했더니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 공부에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는 전이야. 지적 공부에 표시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요. 응? 일치하지 않지. 그럼 일치시켜야지. 그럼 누가 이것을 일치시켜야 돼? 자, 여기 지적 공부에 있는 것은 전이야. 등기부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있는 것은 답이요. 그럼 어느 것을 우선시켜야 돼? 토지의 표시는 지적 공부가 우선하잖아.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너 빨리 이렇게 기재하고 다시 보내라 해야 돼. 그래서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야, 잘못됐으니까 그리 알아라고 불부합 통지를 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해했나? 그냥 가만히 이해하면 돼. 야, 토지의 표시사항이, 들어봐. 토지의 표시는 등기부가 우선해, 대장이 우선해. 그러니까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소에다가 니네들이 기재한 게 잘못됐으니까 빨리 일치시켜라. 그리고 소유자를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직권정리. 직권정리 또는 요거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들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아까 직권정정 있었지? 그리고 소유자에게 정정을 하고 요구한다. 그 다음에 여기 지적공부 정리는 촉탁을 해, 촉탁을 하지 않아. 소유자의 정리는 촉탁 않지. 그러나 토지의 표시는 촉탁해야지 이렇게 정리했으면. 자, 44번 보자, 문제를.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이거 잘 봐야 돼.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기준으로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로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거 골라라 그랬지? 여기는 최종적인 결정서를 봐야 돼. 등기 필증은 최종적인 문서죠. 등기 완료 통지서도 최종적인 문서죠. 등기사항 증명서도 되죠. 등기 신청 접수증은 최종적인 결과서가 아니잖아. 요거 보면 그냥 쉬운 거지. 그래서 제공한 재료가 아닌 것은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 자료도 최종적인 문서지? 그러므로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45번. 은 소유자 정리 내왔네.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등기부. 자,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와 반복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 정리하라, 불부합 통지를 하라. 맞네, 이렇게. 2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을 신청할 때에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만 등록할 수 있어. 맞고. 3번.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 나왔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아직 등기부가 없지? 그래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것에 따라 해야 된다. 틀렸네. 그냥 직권 조사해야 돼. 아직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위로 쭉 내려봤더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서의 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는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 전산 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그때는 국가가 구가를 이한 것으로 보죠. 수수료는 무료이다. 자, 이게 지적공부의 정리.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 그럼 이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신청하냐면 토지 이동 신청 원칙이 누가 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맞아?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맞는데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요거 물어봐. 대위 신청. 여기서 아까 공공사업 있었죠? 학절수를 구제하여 전체 공장으로 유도하라 이런 거 있었지? 그때는 공공사업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가 대위.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국가토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여기 공동주택 나오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있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사채장관이라고 했어. 대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사채장관. 알아서 해. 여봐, 사채장관이 대위한다.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사업 등 여기 법이 여기 대통령령에 따라서 나는 5개만 써놨는데 12개가 있어. 뭐 사업 다 공통적인 특징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 지역에서는 토지 이동 신청에 뭐가 나오냐면 특례가 나와, 특례. 거기 바로 밑에 35페이지에 나오죠? 그럼 이제 이때는 어디로 갔어? 혜미님, 5분간 휴식. 이거 2개 쓰려고 그랬더니 아주 복잡하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신청에 특례가 인정되는데 이때는 도시개발 사업자가 신청해야 되고 이때는 대위 신청이 안 돼. 그래서 사업 신고는 신고 의무자는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신고 장소는 지적 소관청에 하고 여기 이거 물어봐. 신고 기한은 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에 여기서 잘 봐야 돼. 신고고 신청은 달라 말이. 그래서 사업 신고는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고 대위에서는 안 돼. 그래서 사업 시행자 이의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신청. 여기서 신고고 신청은 다르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여기는 누가 원하는 경우?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그랬지? 사업 시행자만 신청해야 되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야 토지 이동 좀 신청해달라 할 수 있어. 그러면 요청을 받은 사업 시행자는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당해버렸어. 문제는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당하면 거기에 보증선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보증인이나 파산 선고를 당한 경우 여기 보증인이나 또는 입주 예정자,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경우 입주 예정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신청 대상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 첨부 서류, 사업 계획도,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시기는 언제 이동 시기가 있냐면 공사가 준공된 때다. 준공된 때. 자, 문제 봐.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를 골라라 그랬지? 아까 난 사채장관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채권자 나왔네. 그 다음에 사채장관 중에서 관리인이 있었지. 그때 관리인은 공동주택 관리인. 여기 그 함정으로 나오니까 주의하셔. 공동주택 관리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채장. 그 다음에 관리인은 공동주택 관리인. 그리고 하나가 누구야? 사업시행자가 나와야 되네. 사업시행자. 공공사업 나오죠?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시행자. 아까 여기 우리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 유도하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누가? 관리인. 47번. 그 47번 한 장 넘겨보셔요, 이제 교재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나오나? 특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를 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에 뭐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리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할 경우에는 뭐 토지 이동 시기 있었지. 그래서 사업 신고가 착수된 때야, 준공된 때야. 아까 여기는 토지 이동 시기를 물어봤어.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 신고 나왔죠? 그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됐나? 그러면 누가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보증인 또는 입주 예정자. 그 다음에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죠. 환지를 수반하면 사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이동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신고 완료되면 그때 이동 신청 것으로 본다 그 말이야.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 뜻을 적어라. 그러니까 사업 신고했으면 다시 이동 신청을 하라 안 해도 된다. 어디에서는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 그런 얘기네. 그 다음에 틀리기 쉬운 지문 보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착수 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데까지 사업 시행자 이의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동 신청할 수 없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적부 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할 때는 승낙서 어디야지? 직권이잖아. 직권 정정이니까 승낙서 없어도 되지. 여기 아까 지적정부, 지적위원회의 그런 의결서 받았을 때는 아까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자, 이거 봐. 초과하여 지각이 발견되었다. 요 지적위원회의 의결서가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지 승낙서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서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은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적소관청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의 신청은 해당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하면 틀렸지?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할 수는 없다.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요청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 이제 변경 등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 그 다음에 정정, 그리고 변경했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정립, 정정, 변경했으면 촉탁을 해야 되는데, 촉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있었나? 그것이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복구, 그리고 소유자 정리는 안 해도 된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8번 문제를 보면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네. 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 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 그래서 지번을 새로 부여했죠. 아까 지번 부여, 등록 말소, 그 다음에 축적 변경, 그 다음에 소유자를 직접 조사했지. 그것도 신규 등록 아니야.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정정했어. 직권 정정, 변경, 정리, 촉탁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안 해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저거 하나 나오면 그냥 맞춰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여기 봐.
촉탁했으면 통지해야지. 요거 나오는데 통지 시기가 간단해. 그러면 통지 대상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 이거요. 자, 이거 봐. 정리, 정정, 변경. 그랬으면 촉탁해야지. 그리고 통지해주라는 거야, 이게 소유자에게. 근데 이 소유자에게 통지 시기를 물어보는데, 여기 봐. 통지 시기는 이 소유자가 다음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변경 등기를 해야 할 경우는 촉탁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겠지. 그러면 등기를 봐. 자, 지적소관청이 등기법은 그래. 지적소관청이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신청자와 등기 명의인과 신청이 다르지. 촉탁했으니까.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내.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에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요거 주의하셔.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 보낸다고 그랬나?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주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해하셨나?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거 물어봐. 그거 물어본다고. 그래서 자, 밑에 문제 보면 49번. 다음은 소관청이 지적정리 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등기가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요거 여러분들 기간 나오잖아요. 기산점을 항상 물어본다고. 기산점. 언제부터? 접수한 날이요? 등록한 날이야? 완료 통지 접수한 날이야? 등기 완료 통지를 보내겠지. 그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 줘라.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봤더니 이제 지적 측량 나오나요? 이제 다 왔네. 지적 측량하면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지적 측량은 종류가, 지적 측량의 종류가, 자, 여러분다 기초 측량. 그 다음에 기초 측량 이외에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은 세부 측량이라고 그래. 여기는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여기는 경계와 면적을 측량하는 경우는 세부 측량이라고 그래. 아직 경계 면적, 기준점. 근데 여기다가 기준점인데 지적 기준점이지.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여기 지적 기준점 표시를 위해서 측량할 때는 요것도 잘 물어본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서 답사해서 가서 선점해서 조표 있잖아요. 그 조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측량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뚝 박는 거야. 그래서 선점해서 조표를 작성하고 관측하고 계산 및 성과표 아시죠? 이건 성과표는 기준점 만드는 결과, 그걸 작성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측량의 종류에 그냥 우리가 아까 지적 공구를 복구하려고 할 때 복구 자료가 없으면 측량하라고 그랬지. 그게 복구 측량. 그냥 다 한다고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그럼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 여기 읽어봐. 다시 한번 등록 측량.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측량하는 거지. 합병 측량 있어 없어? 합병 측량 않잖아. 지번 변경 측량 있어 없어요? 지목 변경 측량. 그런 건 경계와 면적을 증감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측량 않는 거지. 자, 다시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축적 변경, 정정, 지적 확정 측량 있었나? 맨날 나오는 게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진 측량. 그 다음에 요 지적 현황 측량은 맨날 틀리는데 건축물을 도면의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는 지적 현황 측량이야. 그러니까 도면에다가 건축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 보건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그 다음에 여기 측량업자가 측량을 하면 끝내야 돼. 검사해야 돼. 검사 측량 이런 게 있지.
읽어보면 다 아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측량의 정의를 물어봤을 때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하는 거지 경유의 측량,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지적 현황 측량은 여기 봐. 지적 현황 측량은 건물의 현재의 상황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야. 위에 건물의 현황. 자, 이제 여기 봐. 여기 봐. 측량을 했으면 면적을 측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측량했으면 면적 측정해야 되는데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안 되는 거. 자, 여기 본다.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이런 거 면적 측정을 하지 않지. 그래서 현경이는 면적 측정하지 않으므로 검사도 안 받아. 검사도 안 받는다고. 그래서 검사 측량의 대상이 안 되는 걸 골라라. 뭐 이런 복현이라고 외워도 되고 나는 현경이라고 외웠어. 그 다음에 여기 측량 의뢰의 대상이 안 되는 걸 골라라 그러면 측량은 측량업자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적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소관청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의뢰할 수 없다 이렇게 오면 돼. 그런 거 물어보면 틀리지 않도록 하셔. 자, 문제 보자.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을 골라라.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측량하나? 기초 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측량하나요? 한다.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해, 도면에 표시해. 이것들을 틀리게 되니까 주의하죠. 이것은 지적 현황 측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지적 현황 측량은 여러분 지형도는 없잖아 이거. 도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측량이다. 그 다음에 등록말소.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바다로 된 토지가 일부만 바다가 되는 경우 있지? 그러면 측량해야지. 그 다음에 정정하는 경우는 측량해야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어디다가 표시해야 돼? 지형도에, 지적도에, 도면에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51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현경이,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나왔나? 그래서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그랬나?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여러분들 현경이는 검사 없어도 된다. 그거 몇 개,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나오는 유형을 보면 아, 검사 안 받아도 되는 경우,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의뢰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잘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53번 봤더니 여기 봐. 뭐 볼 거 뭐 있어?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지? 의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재검, 제조사, 검사 골라라고. 제조사, 검사. 검사 나왔네. 검사. 제조사 나왔지? 두 개는 의뢰할 수가 없잖아. 소관청이 하는 거니까. 여기 봐. 측량 의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수행업자, 측량 수행업자에게 측량해달라고 의뢰하는 거니까. 그거예요. 54번. 대상으로 틀린 거.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 그 다음에 2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결과에 대하여 소관청이 검사를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경우는 해야 되나? 검사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게 측량을 하는 경우 있지? 근데 경계점이 어디에 있는 경계점이야? 도면에. 연속 지적도야. 도면에 있는 경계점이야. 연속 지적도는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냥 그거 가지고 측량할 수는 없지. 그래서 도면에 있는 경계점 이렇게 해야 돼. 연속 지적도가 아니라 도면에 있는 경계점. 그래서 이것은 뭘 물어보냐면 도면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게 하는 측량이지 경계 보건 측량 그런 것들이지. 여기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 나왔지? 그럼 이건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된다. 그
그 다음에 여기 도시 및 정비개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해야 할 필요 있는 경우, 이게 무슨 측량이야? 지적 현황 측량. 아, 지적 확정 측량. 여기는 지적 확정 측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측량? 그냥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이야.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여기 연속 지적도 이런 것들 말 하나 넣어놓고는 그냥 틀리게 내려고 애를 썼잖아. 그 다음에 측량 절차를 물어볼 텐데 그냥 여기 측량 절차를 봐. 그러면 측량이 이루어지려거든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 측량해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누구에게 의뢰를 하냐면 누구에게?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그러면 지적 측량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여기 수행자는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그 측량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 요게 물어봐. 요게 측량 기간. 측량 기간은 당사자의 계약이 없으면 측량 기간은 얼마? 5일. 검사 기간은 4일. 헷갈릴 수도 없어. 여기는 검사가 들어가서 사 여기 있으니까. 검오 할래 여기다가. 측량 기간 얼마?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더할 수가 있고 4일, 15점 이하는 얼마? 15점 이하는 4일. 그럼 기본이 아까 얼마 있었어? 5일 있었잖아, 측량 기간이. 15점까지는 얼마? 4일. 그리고 초과하는 4점마다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점마다? 4점마다 1일을 여기 봐. 4일에다가 동그라미 쳐 4일에다가 요 계산도 못 하면 안 된다? 1일을 더하라고 그랬잖아. 4일에다가 얼마를 더해? 4일에다가 4점마다 얼마? 1일.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 16점이면 17점이면 15점까지는 4일. 그 다음에 16점은 하루 더지? 그러니까 10일이 됐잖아. 그럼 검사기간은 얼마야? 검사기간은 아까 여기 4일 있었잖아. 여기 기본이. 검사기간 기본이 4일 있었지? 여기다가 4 더하고 또 1을 해야지. 그래서 총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얼마야? 15점, 16점이었다고 봐. 기준점 16점. 그러면 측량기간은 얼마? 5일에다가 15점이니까 4일 더해서 하나 더 해야지? 그럼 10일. 그 다음에 검사기간은 하나 빼면 9일. 그럼 합해서 얼마? 19일. 뭐가 아니요. 측량기간만 오고 검사기간도 넣어야지. 아, 홍승환 선생님이 저번에 문제 낼 때 측량기간만 낸 게 아니라 검사기간까지 넣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돼. 만약에 더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16점, 17, 18, 19까지는 4일이잖아. 그럼 21일이라 그러면 하루 더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1일이잖아. 그러면 검사기간 하나 빼면 돼. 애초에 여기서 4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측량기간 더하면 검사기간 하루만 빼면 된다 하면 돼. 만약에 측량기간이 15일이요. 검사기간은 그럼 더하면 29 이렇게 이걸 못하냐고 그거. 이유 있나? 없지. 그래서 측량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측량기간 하루를 빼서 검사기간 더해버리면 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번 더 해보자. 자, 지적 기준점이 21개요. 몇 개? 그러면 이제 1에서 15 해놓고 15까지는 얼마 했어? 15까지는 9일이잖아. 5일, 4일 더해서. 그 다음에 16, 10, 이제 할 수 없어. 18, 19까지는 얼마? 하루. 그 다음에 20, 21일까지 하루지? 그냥 측량기간이 얼마? 11일. 검사기간은 10일 하루 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맞춘다. 하겠어요? 그거 꼭 한 문제 나오니까 나는 그래서 이 문제는 낼 수도 없었다. 안 냈어, 내가. 하도 여러분들 잘 알아서.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을 했어. 이거 봐. 측량기간 4분의 3. 검사기간은 4분의 1로 해서 검사하라. 요거 주의하시면 돼. 됐네. 이 정도 하면 돼. 물어보는 게. 자, 문제. 지적 측량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 현황 측량 물어봤죠? 건물을 지형도면이야, 지적도면이야? 지적도면,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맞아? 그냥 건물 나오면 지적 현황 측량이야.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가 있으면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맞지? 그러면 측량 결과를 결정하면 면적은 누가 정해? 이제 지적 소관청이 정하지.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 누구 검사를 받아? 소관청. 근데 경계 복원 측량은 현경위는 검사 받아 안 받아? 틀렸네. 현경위는 검사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초 측량, 측량은 기초와 세부 측량으로 나누는데 거기 여러분들 틀렸으니까 좀 고쳐. 자, 평판 측량, 그 다음에 측판 측량이라고 돼 있지? 부제는 측판이요, 평판이요. 측량의 종류, 평판 측량, 전자 평판 측량, 경위의 측량, 전파기 측량, 그 다음에 광파기 측량, 사진 측량, 위성 측량 등에 의한다. 이건 그냥 측량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개는 알아야지. 다시 평판 측량, 경위의 측량. 경위의 측량은 얼마까지 면적을 기재한다고? 0.1. 여기는 평판 측량은 1. 그 얘기.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나 지적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나 면적 또는 좌표를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맞네. 자, 그래서 지적 측량까지 했고 측량 절차까지 했나요? 그럼 이제 측량 기준점 이제 다 왔네. 다 왔어요. 5분이면 되네. 그럼 이제 측량 기준점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군점 있었죠? 그거 관리는 누가 하는가? 그래서 여기 지적 기준점의 종류가 3개 있어. 자, 여러분 삼각점, 삼각보조, 도군점 3개 있지? 그다음 삼각점.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은 누가 관리하냐면 삼각점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삼각보조점이나 도군점은 소관청. 됐어요? 열람도 삼각점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그리고 지적 기준점 표지의 설치나 관리는 소관청이 해. 그냥 여기는 요거 물어본다고. 지적 삼각점의 열람은 어디다 하냐 이런 것만 물어봐. 삼각점은 어디에다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자, 문제 보자. 지적 측량, 여러분들 지적 기준점 성과가 요거야. 결과라고. 기준점을 결정한 결과를 성과라고 그래. 그 측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시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결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맞네?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이렇게. 2번. 지적 삼각점 결과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자는 삼각점은 시도지사,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맞아? 맞네. 자, 삼각점이야, 삼각보조점이야? 삼각보조점은 소관청이죠? 소관청. 지적 도군점은 어디다가? 소관청.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성과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여기 봐. 이게 틀렸거든. 여기가, 여기 봐. 신청, 열람,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소관청이지.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등본 발급해달라고 하지 않잖아. 그걸 냈던 거야, 이게 수동태로서. 발급받은 시도지사나 소관청 이렇게 하지.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여기를 물어봤으니까 전체를 물어봤으니까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해야 한다. 이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된 거예요. 자, 57번. 지적 기준점 성과. 그 다음에 연결이 잘못된 거. 삼각점은 어디에다가? 시도지사. 보조점은 소관청. 도근점은 소관청. 도근점은 시도지사. 그래서 옳은 것은 지적 삼각점은 삼각점 나왔지? 그 말 잘 외워야 돼. 다시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몇 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쉽게 내는데 뭐. 이렇게 쉽게 내는데 틀리고 와서 그냥 지적법은 세법이 어려우면 세법은 그냥 한 다 반 맞춘다고 생각을 해. 세법 선생들도 다 틀려. 지네들이 문제 받으면. 우리들이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문제 이렇게 정답 달거든? 세법 선생도 반이 틀려. 지네들 그 유튜브에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은 지네들이 마치면 반이 틀려서 막 연락해. 야, 몇 번이 정답이냐? 몇 번이 정답? 그러다가 저런 씨. 근데 김성래 선생은 탁탁 맞히더라고. 역시 김성래 선생은 아들이 서울대 나와서 서울지방법원 판사잖아. 아들이. 김성래 선생님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지. 내가 김성래 선생한테는 내가 자기 아들이 서울대 나왔거든. 그리고 서울대 지방법원 판사, 서울 여기 중앙지법 판사라고 내가 말도 못해. 월급 깎자 소리도 못하고. 홍승환 선생님 고려대 나왔으니까 3등. 그 다음에 한민우 선생이 서울 시립대 나왔으니까 4등. 나머지는 뭐 집 어디 대학 나온지 몰라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얌전한 아마 우리 공법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다 풀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 나오죠? 이게 마지막이네. 지적 측량 적부심사. 여기는 이제 일단 외워야 돼. 심사 청구는 여기 봐. 심사 청구 동그라미 쳐. 재심사 청구와 심사 청구를 동그라미 쳐. 재심사 청구와 심사 청구 나오나? 심사 청구는 항상 우리 이 지적법이나 등기법이 우리가 등기소는 법원에 있잖아요. 법원에.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법원에 해야 돼. 근데 등기소를 거쳐서 꼭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이 이의신청, 심사 청구도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꼭 이런 말을 써.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측량적부 심사를 한다. 그 다음에 재심사는 여기 봐.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국토부에 두고 있어. 그래서 국토부를 거쳐서 이런 말을 써. 등기소는 어디에 있다고? 지방법원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의신청도 등기소를 거쳐서 지방법원에 한다. 공통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하는 것이고, 자, 여기를 외워버려. 30일, 60일, 30일이야, 이게. 재심사도 30일 기간이 60일, 30일이고, 그리고 끝나면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 그리고 시도지사는 다시 의뢰인에게 7일 내에 또 통지해 줘야 돼. 그래서 엄청 쉬워. 자, 여러분, 363. 지체 없이 7일. 그러면 끝나버려요.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자, 읽어보자. 여기서 봐. 청구인은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한다. 시도지사를 거친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서류를 검토해. 그래서 자기가 서류를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30일 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서류를 다시 보내줘야 돼. 그럼 30일이야.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이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얼마 동안 심의 의결을 하냐면 얼마 동안 60일. 근데 60일을 했는데 부족을 잖아요. 그럼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363 나왔지?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재심사 했을 때도 국토부를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데 국토부에도 서류를 30일 내에 검토해서 중앙지적위원회에 바로 회부를 하고 중앙지적위원회에서도 얼마 동안 검토해야 돼? 60일. 그리고 30일 동안 연장 가능하니까 똑같이 363이야 이게. 됐나?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심의 의결이 끝났으면 다시 바로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돼. 며칠 내에. 여기는 지체 없이. 뭐 며칠 걸릴 필요 없지. 바로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본 동해.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며칠 내에 청구인에게 또 통지해야 돼. 7일 이내에 다 끝난 거야 이게. 자, 여러분아 363. 지체 없이 7일. 외워놨나?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 봐.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심사야, 재심사야.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심사, 재심사. 심사 똑같아 결론은.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한 장 넘겨보셔. 중앙지적위원회의 임무가 나오는데 뭐 금방 아까 우리는 정제기기기 있었나? 그거 외워놓으면 돼. 자, 그럼 여기 문제 풀어보자. 58번. 여기는 지적위원회의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자 이해관계인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맞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의 적부 심사의 청구 사항과 지적 기술자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맞아, 틀려? 여기는 자, 여봐. 정제기기기. 중앙에서 한다고 그러잖아.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중지위에서 해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틀린 것이야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한번 363 지체 없이 79 지체 없이 79 똑같아. 363 그리고 여기 들어봐. 여기 들어보라고. 근데 7일 이내에 통지하라고 그랬지? 근데 불복이 있는 사람은 90일 내에 이의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아. 363 지체 없이 79 이렇게.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얼마 내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해. 그럼 재심사 기간도 363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79를 안 했나 봐. 7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국장을 거쳐서 중지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지? 그럼 똑같이 363 결론이 나. 363. 그 다음에 중지는 필요하면 현지 조사도 할 수 있고 무슨 뭐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 뭐 그냥 할 수 있는 조치지 이런 게. 자, 해결됐나?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 장 넘겨보시면 풀리기 쉬운 지문.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지위에 직접 재심사다. 국장을 거쳐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온 것들 주의하시고. 내가 이게 틀리기 쉬운 질문은 앞에 있는 문제에서 보충할 것만 더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적 측량의 경위 및 성과 등을 얼마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보내야 돼? 30일.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돼? 60일. 부득이한 경우 심의 기간을 의결을 거쳐서 얼마 이내에서 연장? 363. 그리고 중지도 똑같아.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의결을 했으면 전원이 서명 날인해서 그 의결서를 어디로 보내야 돼? 다시 돌려보내야 돼. 시도지사에. 언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청구인에게 다시 통지해줘야지. 며칠 이내에. 7일. 그 다음에 의결서를 받은 자가 불복이 나오지. 불복.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에게? 국장을 거쳐서 중지위에. 됐나? 그래서 363 지체 없이 79. 그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는 중지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냥 심사만 해, 심사만. 재심사여, 심사만 해. 심사. 그리고 여기서 의원 수는 5인에서 10인 사이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쭉 내려와서 여기 물어봐. 회의는 7일 내에 7일 전까지 통지, 5일 전까지. 요즘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쉬니까 5일 전에 보내야 돼. 그 다음에 결의 열 때는 공무원의 공통적인 특징이 과출, 과차냐. 그 다음에 여기, 봐. 정제, 기기기. 시금청, 청부. 두 개 비교해야 돼. 시금청, 청부와 정제, 기기기. 그거 외우는데 밤잠 못 자고 외워왔어. 어떻게 저것을 이용이를 털쭉시킬까 하다가 영란이가 어떻게 하면 이해될까. 학교 그거 자기 신랑 보낸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지적위원회 18회. 자, 시도에는 중지위야, 지방지적위원회야. 시도에는 지지위, 국토부에는 중지위. 틀렸네.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요, 재심사요. 맞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하냐, 포함하냐. 포함. 위원수는 포함. 임기는, 이 사람들은, 정부는 임기가 없어. 이 사람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기는 몇 년이다? 2년. 맞고,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 간사 나오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은 5인에서 10인 이내다. 몇 번이 틀렸다? 1번. 그 다음에 중지위 의결사항이 아닌 것. 중지위는 정제, 이렇게 정책개발, 기술개발, 그 다음에 기술자, 양성, 보급, 그리고 다 징계 이런 것들. 그래서 지적 기술자 양성. 이것을 있지? 또 기술자 양성에서 양성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못 외워 이거. 그냥 정제, 기기기 해버려야지. 기술자 양성. 그 다음에 측량, 기술, 보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정제, 제조사여, 재심사여. 재심사, 정제, 기기기. 그 다음에 정책 나왔지? 그 다음에 지적 기술자 나오네?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 그래서 여기는 재조사다, 재심사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적법 대충 맞췄는데 괜찮아? 밥 먹고 등기법 더 해줄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